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콘도나 타운홈 같은 스트라타 부동산을 구매하실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을 크게 이제 파킹랏하고 특별 부가금, 스페셜 레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면은요. 그러면 일단 먼저 스트라타가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스트라타 이전에 옛날에는 그 전통적인 땅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땅, 특히 이제 파슬이라 그러죠. 이 파스를 구획별로 분할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서브 디비전, 서브 디바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획별로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법적인 이름, 이걸 리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고요. 또는 번호, PID를 부여 후 이것을 파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땅에 대한 판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트라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차원 공간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그 벽이나 기둥으로 분할된 각각의 그 3차원 공간들에 대해서 마치 전통적인 땅과 같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스트라타고요. 이 스트라타라는 말은 어원은 원래 이제 stratify, 영어에서 이제 특층화시키다 라는 그 stratify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스트라타라는 것도 이렇게 전통적인 땅 판매 기법과 유사하게 3차원 공간을 판매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콘도랑 타운홈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스트라타에 대한 부분은 스트라타 랏하고 커먼 프로퍼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 그 오너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을 스트라타 랏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콘도 같은 경우는 각각 유닛이 되겠고요. 커먼 프로퍼티는 그 외의 모든 부분, 다시 말하면 공동 소유 공간, 뭐 복도라든지 로비, 지붕 또는 집의 그 천장 또는 그 바닥, 또 파이프 시설, 또는 이제 그 어메니티, 각종 그 gym이라든지 어메니티 시설, 루프탑 가든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모든 공동 소유 공간을 그러니까 스트라타 랏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커먼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또 독특하게 이제 베어랜드 스트라타라는 개념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형태는 단독주택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공동관리비가 존재하는 그런 집을 이제 베어랜드 스트라타라고 해서 어떤 데 가보면은 이제 그 펜스가 쳐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펜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단독주택 형태의 베어랜드 스트라타를 갖고 계신 그 오너분께서 그러면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앞마당이 있는데 이 앞마당은 이게 내 소유냐 아니면은 공동 소유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그레이한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도 앞마당은 또는 뒷마당은 커먼 프로퍼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잣대는 이제 그 마당을 누가 관리를 해주느냐로 볼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커먼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트라타 코퍼레이션에서 주로 공동으로 관리를 해주고 아니면 내 직접 단독으로 이제 그 스트라타 랏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오너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또 있는데 제일 정확한 것은 스트라타 플랜을 보셔라. 이게 정답이죠. 스트라타 플랜을 보시면 그것이 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이 나오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주차장이랑 스페셜 레비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크게 이제 그 콘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스트라타 랏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LCP, Limited Common Property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커먼 프로퍼티인데 이것도 이제 크게 리스랑 퍼밋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내 주차장이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권리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반드시 이제 폼비와 스트라타 플랜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계약성에 파킹락 한 개 포함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고서는 불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요. 파킹랏이 스트라타 랏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건 가장 안전한데 제가 그동안 리얼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아마 아주 오래된 콘도 중에서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파킹랏이 스트라타 랏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 번호가 집 호수랑 동일한 그 스트라타 랏 번호로 되어 있고요. 이건 100% 본인 소유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집과 주차장이 하나의 권리 등기 타이틀에 이제 기재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도 자동으로 이제 함께 이전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흔하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케이스는 리미티드 커먼 프로퍼티 형태예요. 줄여서 이제 LC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 소유 자체는 그 스트라타의 공동 소유죠. 왜냐하면 이것도 리미티드긴 하지만 커먼 프로퍼티니까요. 그래서 스트라타 공동 소유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특정 오너에게 독점 사용권을 준 경우입니다. 소유권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독점 사용권, 내가 사는 동안에는 독점 사용권이 부여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집을 되팔더라도 이 부분이 같이 이제 이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LCP일 경우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형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이 포럼비나 스트라타 플랜을 통해서 이게 LCP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스트라타 랏 26호 같은 경우에 LCP라고 찍혀 있죠. 거의 이제 여기 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킹랏이 다 이제 LCP로 이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것은 스트라타, 실제 스트라타 플랜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LCP가 아니라 이제, 스트라타 랏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LCP라는 얘기가 없어지죠. 이게 빠지고 스트라타 랏 27, 26 또는 27 이런 식으로만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먼 프로퍼티일 경우에는 L자가 빠지고 CP로만 찍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타 플랜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이제 파킹랏이 커먼 프로퍼티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커먼 프로퍼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리스 어그리먼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개발업자랑 첫 번째 입주자 간의 어떤 리스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자, 이제 이 어떤 유닛에 대해서는 뭐 파킹랏을 한 개를 준다, 아니면 두 개를 준다, 라는 어떤 그 파킹랏에 대한 리스 어그리먼트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이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입주자에게 양도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면은 반드시 이제 그 리스 어그리먼트나 어사인먼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포럼비를 확인하실 때 반드시 이제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가장 위험한 케이스는 커먼 프로퍼티 중에서 주차장이 그냥 퍼밋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이것도 흔치는 않은데 퍼밋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권리 주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취약하죠. 만약에 스트라타가 이 퍼밋을 갱신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파킹랏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을 팔고 새 주인이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새 주인이 동일한 파킹랏 번호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퍼밋상에서는 한 대를 준다 라고는 돼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익스클루시브한 개념이 아니라 뭐 어디든 또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같은 파킹랏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퍼밋을 뭐 더 이상 안 해주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파킹랏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요, 특히 이제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상복합으로 져서 일단 내가 분양을 받을 때에는 파킹랏을 하나 커먼 프로퍼티 형태로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스트라타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파킹랏을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커머셜도 있으니까 유료 파킹랏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미터기를 달고 또는 이제 파킹 머신을 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레지덴셜에 부여됐던 파킹 랏을 유료 파킹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이럴 경우에도 이제 뭐 더 먼 쪽에다가 이제 파킹랏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파킹랏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파킹랏이 이제 커먼 프로퍼티 중에서 퍼밋 개념으로만 되어 있다고 할 때에는 이거는 반드시 이제 법적인 자문을 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CRT 판례집을 최근에 2023년, 24년들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참고로 이제 CRT는 여기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Civil Resolution Tribunal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민사분쟁 해결 재판소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스트라타에 대한 이슈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소액 클레임 5,000불 이하
이런 클레임들을 이제 주로 담당하는, 뭐 법원까지는 아니지만은 법원 밑이긴 하지만 거의 법원과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법 기관입니다. 분쟁 조정 기관. 그래서 어쨌든 CRT에 있는 그 자료들을 세 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버나비에 위치하는 어떤 그 주차장인데, 이거는 이제 오너가 수년 동안 이제 그 원래 이제 LCP라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 주차장이 LCP라고 스트라타 플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 입주하면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을 자기 주차장처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스트라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이 주차장을 몰수를 했죠. 이게 이제 LCP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라고 해서 그 오너가 이제 그 CRT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랬을 경우에 결국은 그 오너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뭐냐 하면은 이 오너가 구매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쭉 파킹랏으로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권리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오너, 여기 바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오너가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밴쿠버에 있는 어떤 그 LCP 주차장인데, 바이어가 사실은 그 주차장을 피지컬리 가서 보지 않고 그냥 그 폼비랑 스트라타 플랜만 보고 한 대 주차장이 있다라는 거만 보고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막상 자기 차를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뭐 자기 차가 좀 트럭이라든지 좀 큰 차였나 보죠. 실제 그 스트라타 플랜에 나와 있는 그 사이즈 대비 폭이 약 14cm 정도가 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제기를 했죠. 그 스트라타 코퍼레이션한테 주차장이 너무 좁다. 그래서 다른 주차장으로 교체해달라. 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그 새로운 바이어가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뭐냐 하면요. 전 주인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썼다. 그리고 모든 주차장 공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어가 집을 콘도를 사기 전에 반드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었어야 된다. 때문에 이것은 바이어의 잘못이다 라고 판시를 해서 바이어가 패배를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세 번째 사례는 이제 타운홈인데, 보통 타운홈이 좀 큰 것들은 이제 그 자체 그 어태치드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집 자체에 딸린. 근데 이제 여기 타운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파킹랏이 있긴 있는데 비지터 파킹과 비슷하게 바깥에다가 이제 세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파킹랏은 LCP 였고요. 그랬는데 이제 스트라타에서 이제 그 비지터 파킹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니까는 이 전체적인 파킹랏들을 이제 다시 리셔플링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파킹랏을 비지터 파킹으로 막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리고 나한테는 좀 더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 파킹랏을 새롭게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오너가 이제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또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경우에 이제 그 CRT에서는 오너의 말이 맞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원위치, 그 스트라타 코퍼레이션한테 원위치를 명령을 합니다. 사유는 뭐냐 하면, 자, LCP일 경우, 리미티드 커먼 프로퍼티에 대한 변경은 주민 100% 만장일치의 투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혹시 바꾸려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LCP로 되어 있는 파킹랏을 방문자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면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가 된 결과를 갖고 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오너에게 원래 쓴 그 파킹랏을 그대로 쓰도록 해라 라는 어떤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어떤 그 파킹랏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작게. 그래서 반드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포움비나 스트라타 플랜 같은 내용들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실제로 현장 점검을 반드시 하셔라.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차로 주차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주차장에 이제 그 기둥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스트라타 플랜에 나온 면적하고 실제 사이즈랑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것은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필요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차로 주차 테스트도 해보고, 이러고 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셔라. 그 다음에 스트라타는 주차장에 대해서 교체해줄 의미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그 주차장 자체가 이제 퍼밋으로만 돼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스트라타 구매 시
그 주차장과 파킹락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페셜 레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스페셜 레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그 스트라타 그 건물이 뭐 낡거나 아니면 레노베이션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예비비, 컨틴전시 리저브 펀드라고 그러죠. CRF로. CRF에서 돈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돈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 스페셜 레비, 특별 부과금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목적은 뭐 이렇게 대규모 어떤 지분 교체라든지 외벽 보수라든지 어떤 이런 정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할 때 이제 항목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때 하는 거고요. 승인 절차는 참석자의 4분의 3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약관의 바일로에 이제 최소 의사 정족수라는 게 있죠. 보통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전체 주민의. 그러면 그 참석한 사람 중에서 기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4분의 3 찬성 투표를 얻게 되면은 이제 스페셜 레비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걸 왜 걷고 전체 금액이 얼마고 각 세대당 할당이 얼마고 언제까지 납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금액을 선정을 할 때에는 유닛 인타이틀먼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뭐 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그 인타이틀먼트를 놓고 내 집이 갖고 있는 내 유닛 인타이틀먼트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뭐 빌딩 엔벨로프를 그 교체하기 위해서 총 100만 불 정도의 스페셜 레비를 걷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 집이 이제 면적에 따라서 우리 집에 대한 그 유닛 인타이틀먼트가 1.5다. 그리고 전체 인타이틀먼트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부과되는 스페셜 레비가 15,000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각 세대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은 이제 그 폼 B에서는 이제 유닛 인타이틀먼트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8,500인데 그 중에서 내 유닛의 인타이틀먼트가 85라고 하면은 내 시어는 8,500분의 85니까 1%죠. 네, 이런 내용이란.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셜 레비 부담 원칙은 실질적으로 이제 스트라타 프로퍼티 액트에서 법에서는 잔금일 부과 전에 결정이 된 것은 현 오너, 그 다음에 잔금일 이후에 결정된 것은 새 오너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확정된 부과금은 당연히 셀러가 내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확정을 됐는데 돈을 걷는 시점은 뭐 지금부터 3개월이 되든 4개월이 되든 이후다 할지라도 컴플리션 데이 기준에 이미 결정이 됐다, 걷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셀러가 무조건 내셔야 되고, 그때까지 미확정일 경우에는 바이어가 내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어렵고 그레이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확정은 안 됐지만 계속 몇 달 동안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트라타 미팅 회의록 같은 걸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홀드백 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것이 곧 결정이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바이어 신탁 계좌에다가 이제 그 홀드백 금액을 일정액을 보류로 이제 집어넣고, 잔금일 기준으로 했을 때까지 확정이 안 되면은 그냥 셀러한테 반환을 해주고, 잔금일 기준 전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홀드백 금액에서 이제 먼저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를 셀러에게 반환을 해주는, 보통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특히 이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조건 해제 후 잔금일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남아 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스페셜 레비를 환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먼저 부과를 받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시 또 세대별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가장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큰 부분이 하자보수 홈 워런티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그 오파를 썼는데 집을 산 지 한 3년밖에 안 된 콘도인데 빌딩 엔벨로프에서 리킹 이슈가 발생을 해갖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5년 정도까지가 빌딩 엔벨로퍼에 대한 그 워런티 기간이기 때문에 디벨로퍼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근데 보니까 그 디벨로퍼가 벌써 이제 도망가고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이제 그 홈 워런티를 통해서 이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도 오래 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스페셜 레비를 걷겠다. 그래서 스페셜 레비를 걷어서 미리 리페어를 하고 나중에 이제 홈 워런티를 통해서 보상금으로 받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엔 만약에 그런 집에 오파를 쓴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법적으로는 나중에 이 환급금이 뭐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나왔을 경우에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요, 현재 등기상 소유주 current registered owner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소급을 해서 그 당시 2년 전, 3년 전에 오너가 누구였냐를 추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오너한테 주고 맙니다. 그래서 소송 해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전에 이 당시에 돈을 냈던 전주인은 이 부분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그 오파를 써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별도로 법적인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가 됐든 이제 그 환급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셀러한테 다시 이제 돈을 준다라고 이제 계약을 쓰든지, 이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면은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리스팅 프라이스나 아니면 오퍼 프라이스에 미리 선 반영을 해서 가격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 조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또 법률자분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사례거든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딜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를 종합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주차장에 대해서 확인 사항은 폼 B에서 이제 주차장의 어떤 유형, 이게 스트라타 랏이냐, LCP냐, CP냐를 확인을 하시고, 다시 또 스트라타 플랜을 통해서 주차장 번호, 면적, 유형 다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직접 피지컬리 방문을 해서 주차장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필요하면 차도 한번 직접 파킹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만약에 리스 어그리먼트 또는 어사인먼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퍼밋이다 지금 일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법물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팔고 다시 새로운 오너가 왔을 때 파킹이나 번호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레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어떤 스페셜 레비 부분이 승인된 게 있는지 여부를 폼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현재 논의 중인 안건이 있는지는 AGM이나 SGM 또는 그 monthly meeting minutes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의 중인 게 있다 그러면은 홀드백에 대한 필요성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환급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권리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에서 처음부터 조정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률 자문을 반드시 받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해서요, 오늘 조금 또 긴 시간 동안 그 스트라타 그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히 주차장과 스페셜 레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